오늘 집합의 연산을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요. 자, 오늘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유형 좀 몇 개 못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금요일 날은 좀 진도 나가긴 할 거예요. 알겠죠? 제가 덜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수업의 흐름이 개념 수업 위주로 조금 진행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마지막엔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연산이 존재하고요. 알겠니?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굳이 조금 크게 구별하자면요. 드모르가르 법칙이라는 걸 하나 추가로 할 겁니다. 자, 드모르가르 법칙은 네, 맞습니다. 드모르간 씨가 확인해서 드모르가르 법칙이고요. 자, 늘 우리가 조립제법하고 헷갈리지 않게. 조립제 씨는 없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1학년, 내년 1학년 되면 너는 조립제 씨 알아? 이랬다가 그냥 창피함 당하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 들어가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은채야 괜찮아? 괜찮아? 정신 차려? 눈이 거의 맛이 갔어. 정신 차려. 자, 집합의 연산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이 연산을 하기가 좀 거북하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 푸시는 거를 저는 100%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보이는 이 연산들을 이용해서 긴 집합을 연산을 이용해서 줄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가 주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연산 자체가 너네가 거북함이 들면요, 저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A나 집합 B라고 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원을 형성해서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쓰잖아. 이해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파벳으로는 U라고 쓸 거예요. 이해됐니? U라고 쓸 거고, 이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나타낼 거냐? U 쓴 다음에 네모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어떠한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뭐도 있는 거야? B라고 하는 집합도 이렇게 들어가서 뭐를 형성하고 있어? 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자, 그럼 첫 번째 합집합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합집합의 정의를 먼저 쓰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보기 편할 거예요. 괜찮니? 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합집합은 A 쪽에 그리고 B 쪽에 어느 쪽에 있어도 우리가 포함되는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집합이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럴 때 합집합은 그냥 이게 되는 거야.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그럼 결국은 뭐야? A 또는 B가 결국은 합집합의 의미다라는 거야.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글씨가 잘 안 써져.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A 또는 B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지울게요. 자, 교집합인데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교집합은 뭐야?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교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설명할 때 결국 그림을 그려서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교집합은 어디다?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A랑 B랑 만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은 우리가 보통 공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자, 얘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요. 이해됐니? 태호 괜찮아? 근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자,
아, 오늘 소품 끊기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합집합 제가 그림으로만 그려도 기호를 안 써드렸죠. 그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A랑 B가 있으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을 써서 나타낼 거야. 알겠니? 자, 근데 교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앞으로. 자, A랑 B가 있으면 합집합의 반대가 되는 기호를 이렇게 써서 교집합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요 그림의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요. 자, 이 녀석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원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빵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했을 때 A와 B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정의할 거냐? 자, 서로소라고 정의할 거예요. 서로소. 서로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수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치? 소인수분해에서 배웠었죠. 그쵸? 얘들아, 서로소가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라고 할 거냐면 교집합이 없는 형태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정의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A, B는 무슨 서로소, 집합의 서로소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차집합은 뭐냐? 자, 어떤 A가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빼기 B라는 걸 볼 겁니다. 자, A 빼기 B는 뭐냐면은, 봐봐. 이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서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통째로 뜯어내겠다는 거야. 자, A라는 영역에서 B를 뜯어내게 되면 남는 게 어디야? 이쪽. 여기겠죠? 맞습니까? 어디에 있어? 여러분 핸드폰 뒤에 달려있죠? 에코. 자, 이게 그 마크잖아. 사과 마크. 그치? 맞아요? 태연아. 보신다. 나 노력하잖아. 나 힘들다고. 자, 됐습니까? 아, 그럼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다? 영역을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뺄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를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치? 수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돼 있는 이 군을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임을 빼는 거다. 이해됐지? 자, 그럼 반대도 있겠네? 자, 그럼 반대는 뭐가 있겠어? B에서 A를 빼는 거죠? 자, 그럼 B에서 A를 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영역을 제거하는 거야. 자, B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A라는 영역을 소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A 빼기 B라는 차집합하고 B 빼기 A라는 차집합은 성립할 수 없겠구나. 그치? 물론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면 좋은 게요. 자,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쓰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네 번째는요, 여집합입니다. 자, 여집합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벤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여집합은 뭐다? 나를 뺀 나머지야. 그럼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나를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호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A하고 지수 쪽에다가 C를 쓸 겁니다. 알겠니? 이 녀석의 기호의 의미가 여집합이다. 여집합의 의미가 뭐다? 여기 있는 거 빼고 전부라는 거야. 나 빼고 전부. 이해됐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다시 뭐가 될까? 내가 되겠네. 그치? 나의 반대, 의 반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볼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괜찮아?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썼던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 책 한 장 넘겨주실래요? 자, 저기 몇 번이냐면은, 자, 6-5번 드모르간의 법칙 돼 있죠? 거기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옆에다가 살짝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다. 다 지워지니?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다. 알겠죠? 자, 그럼 여집합의 분배 법칙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제가 A 합집합 B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를 여집합한다고 생각해 볼게. 얘들아, 여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나 빼고 전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나 빼고 전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여집합의 기호를 각각의 기호에 다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A를 반대로 하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합집합을 반대하면 뭐가 될까? 교집합이 됩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아, 차집합의 반대가 합집합, 합집합의 반대가 차집합 아니야. 집합에서는 영역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이 반대가 교집합, 교집합의 반대가 합집합이야. 이해되셨어요? 태연이 괜찮니? 그럼 얘는 합집합에서 뭐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이 되겠죠. 태연이니?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제가 임의로 한번 할게요. 자, A 이번에 교집합 B 하고 전체 여집합 할 거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집합이 반대로 바뀔 거고요. 자, 교집합이었던 건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제가 멘트 때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집합의 분배 법칙.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 알겠니? 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정식 명칭이 드모르간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편의상 들어간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들인데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알겠죠? 중요한데 이거의 정의를 너네가 서술할 수 있는지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죠? 물론 제가 서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집합 볼게요. 자, 같이 봐봐. 자, 그럼 합집합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합집합, 저 그림을 봐봐. A의 속해도 상관없고 B의 속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치? 맞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건데, 이 녀석의 원소를 제가 X라고 한다면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A 쪽에 포함돼도 상관없고요, 그쵸? 이 원소 X라고 하는 거는 어디 쪽에 상관없어? B 쪽에 포함돼도 상관없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야.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합집합이라는 건 또는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 내가 or이라고 써주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A 쪽에 있든 B 쪽에 있든 상관없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뭐 배웠어? 차집합 배웠죠? 아, 교집합 배웠죠? 교집합 볼게요.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합집합 기호의 반대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원소를 정의하게 되면 X라는 원소는 A 쪽에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도 포함돼야 돼? B의 원소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맞아?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겠지만 얘는 둘 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돼야 될까? 그리고라고 하는 AND가 들어가야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다? 교집합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너네가 합집합을 봤을 때 이거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합집합이라는 건 A 또는 B라고 하는 또는을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랑 B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세 번째 뭘 봐야 돼? 당연히 우리가 차집합 봐야겠죠. 차집합. 자, 지금 차집합 중에서도 내가 A 빼기 B를 정의해 볼 건데요. 자, 차집합에서의 원소는 봐봐. A 쪽에는 포함되어도 상관없으나 B 쪽에 포함되면 빼는 원소죠. 맞니? 다시 한번. A 쪽에는 포함되지만 B에 포함된 건 다 소거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라는 원소는 A에 포함돼야 돼. 하지만 X는 뭐에 포함되면 안 돼? B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맞지? 그럼 태호야, 결국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치? 그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네가 이거 못 써도 돼. 너네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얘를 보고 합집합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자, 합집합을 너네가 머릿속으로 정의할 때 또는과
교집합은 그리고고 차집합은 A는 포함되어 있지만 B는 포함되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리고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능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너네 앞으로 차집합 정의 써봐.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너네가 이런 조건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이해됐니? 자, 그럼 마지막 고등집합, 여집합이죠. 그쵸?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여집합. 자, 그럼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맞니? 자, 그럼 얘 여집합에 포함된 원소 X는 잘 봐. 첫 번째, A에 속하면 안 돼요. 맞지? 나 빼고 전부잖아. 그치? 하지만 그 원소는 반드시 전체 집합 안에는 구성돼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전체를 벗어나는 원소는 없어요. 모든 원소는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돼. 이해됐니? 아, 전체 집합 안에 포함돼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만족해야 돼? 또는으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합집합을 제외하고 모든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정의는 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리고라는 거야. 괜찮니? 뭐가 들어가? and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요 정도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워야 될까요? 너네가 이제 그림의 영역으로 각각의 연산을 판단하는 건 이해됐을 거야. 그치?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요구하는 거는 자, 그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너네가 또는과 그리고를 좀 명확하게 구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차집합이라는 걸 설명할 때 약간 더듬거리면서 좀 이따 하자고 했죠? 자, 뭘 쓰려고 했던 거냐면 여러분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76쪽에 6-2의 3에 차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거기 차집합 보면 A 빼기 B가 저랑 똑같이 정의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돼지꼬리 땡땡해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뭘 쓸 거냐면 밑에다가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썼잖아요. 자, 요 성질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항상 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성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를 그려볼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려볼게. 얘들아, A에서 B를 빼면 아까 미녀가 여기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자, 그럼 자, 뭐도 확인해볼까? 자, 우변도 확인해볼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 집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림 확인해볼게. 자, 하나 더 그릴게. 밑에다 이어서 그릴게. 이렇게 있잖아. 자, 여기도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고. 얘가 요구하는 게 뭐야? A라는 집합에서 이거 살살 그릴게.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치?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를 뺀 나머지. 이거랑의 교집합이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럼 우리는 흰색하고 노란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게 어디야?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여기죠. 맞습니까?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민혁이가 살짝 궁금해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물론 똑같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요? 왜냐면 너네가 얘보다 얘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편하긴 하거든.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집합의 연산을 진행할 때는 무조건 합집합하고 교집합에서만 가는 거예요. 차집합은 연산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덧셈과 뺄셈을 배웠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의 분배 법칙이나 교환 법칙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집합의 연산 성질 중에서는 우리가 차집합에 대한 연산 성질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차집합이라는 거를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려면 반드시 교집합과 여집합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걸 봐야 되는 게 그림은 뭐 증명을 위해서 한 거니까 지우고 봐봐.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봐봐. 자, 앞에 집합은 그대로죠. 확인했니?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죠. 괜찮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집합은 뭐가 바뀌어? 집합의 근간이 바뀌어서 여집합으로 바뀌죠. 맞아요?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야. 왜냐면 너네 친절하게 차집합이 얘만 나올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한 2개 정도 써볼게. 자, A 여집합 빼기 B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건데? 너네 이것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또 대응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천천히 앞에 거는 그대로. 차집합은 교집합. 뒤에 있는 건 여집합.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 내가 지금 색깔별로 구분한 거야. 괜찮니? 자, 하나 더 하자. 자, A의 여집합이 있고 B가 있고 B의 여집합이 있어.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맞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집합은 사실 앞뒤 자리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그럼 얘는 뭐랑 바꿔도 돼? B 빼기 A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도 연산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연산은 제가 좀 이따 추가로 좀 설명을 해보긴 하지만 이거를 적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차집합에 대해서도 너네가 성질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내가 뭘 할 거냐? 집합의 연산 성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인여가 해도 돼?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집합의 연산 성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집합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차집합은 연산 성질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얘를 교집합의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연산 성질 여러분 요거 써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고요. 머릿속으로 기억하거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절대 빼기가 들어있는 거는 집합 연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바꾸고 나서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해요.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를 B 교집합 A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이해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뭐겠어? 자, 차집합에 대해서 연산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용해서만 할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자, B 합집합 A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우리 건방지게. 됐어요? 네, 뭐 웨딩 사진 찍니? 자, 결합 법칙 볼 건데, 얘들아, 결합 법칙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볼 거야. 와우.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자, A랑 B를 먼저 합집합하고 C를 합집합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했을 때 B랑 C를 먼저 교집합하고 A랑 교집합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합법칙에 나와 있는 저 연산은 기호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교집합끼리만 모여있다는 거야. 맞니? 맞죠? A, B를 교집합하고 C도 교집합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합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만 가능해요. 알겠죠? 밑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해야 돼. 이럴 때만 가능해. 알겠죠?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만 가능하다. 자, 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번거롭게 다시 하면 조금 그렇고 결국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은 표면 이거죠? 자,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하던 B, C를 먼저 계산하던 사실상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그럼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자,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A, B를 먼저 합치나 B, C를 먼저 합치나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합치고 다 겹치는 것만 찾을 거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헷갈리신 분은 들어봐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자, C가 있다고 할게. 자, 그럼 봐봐. 우리 교집합한다고 해보자. A랑 B를 겹친 거 찾으면 이거죠. 맞죠? 그럼 만약에 A, B의 교집합하고 C랑 겹치는 걸 찾는다고 하면 어디야? 그냥 가장 가운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결국은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없다가 중요한 거죠. 태우 괜찮니? 응. 더워. 에어컨 꺼졌어. 잠시만요. 당장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자, 세 번째 분배 법칙.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태원한테 물어봐도 될까? 쉬운 거야. 자, 3 곱하기 1 더하기 2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물론 3 곱하기 3 9라고 계산했겠죠. 그쵸? 자,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3 더하기 6. 그럼 계산 과정을 조금 섬세하게 얘기해 줄래?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맞아,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맞습니까? 그럼 태호야, 뭐를 분배하는 거였죠? 그치, 3을 분배하는 거였잖아. 조금 더 정확히 다가가자. 뭐를 분배하는 거야? 3하고 연산 곱하기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태호 잘했어요? 3하고 곱하기라고 하는 거를 각각 누구한테 1이라고 하는 녀석과 2라고 하는 녀석한테 분배한 다음에 얘를 가운데 걸로 더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치?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덧셈의 분배 법칙이었어. 맞니? 자, 그런데 우리가 집합에서 분배 법칙은 뭐냐? 자, 이 새끼는 연산기호가 다를 때가 없습니다. 자, 연산기호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앞에 보세요, 그냥. 자, A 교집합 그리고 B 합집합 C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분배 법칙을 쓴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누구를 분배하는 거겠어, 얘들아? A를 분배하는 거야? 아니야. A 교집합을 분배하는 거야. 아니? A 교집합을 누구한테? B라는 집합이랑 C라는 집합한테 각각 분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얘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A 교집합 B 이렇게 생기고요. 두 번째는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럼 가운데 연산교를 남아있는 합집합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태호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공통인 집합과 연산으로 다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자, A 교집합하고 A 교집합이 묶여 있잖아요. 같잖아요. 그치?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분배 법칙을 인수분해하듯이 다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얼씨, 이쁘게 안 돼. 얘를 다시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A 교집합으로 묶어서 B 합집합 C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도 분배 법칙 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분배하고 다시 결합하는 거 다 가능하죠. 그쵸?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얘들아, 학교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성질에서는 좌에서 우로 가는 것보다 우에서 좌로 가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아, 힘들어. 0.9 곱하기 1 더하기 3 하면은 0.9 곱하기 1 더하기 0.9 곱하기 3 이건 잘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뭐 나오냐면 이게 주어지고 0.9로 묶어봐라 한단 말이야. 이거 잘 못해. 처음 배울 때. 물론 지금 정신이야 이거 왜 못해? 이러지. 너네 처음에 이거 부르면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지금 분배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집합을 분배하는 건 잘해. 근데 실제로 문제를 활용할 때 공통인 집합과 연산을 묶는 작업을 생각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를 조금 더 잘하셔야 실제 문제 적응할 때 좋아요. 알겠죠? 물론 오늘 처음 배웠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 맞으려는 건 아니겠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성질까지 하면은 사실 제가 오늘 했던 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6-4번에 있는 1번부터 7번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걸 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그냥 보면서 쓸게요. 뭐가 있는지. 첫 번째 보이니? 얘들아, A 합집합 A를 구하래. 코시안이 A 아니야? 얘들아, A랑 A를 합했다고 해서 2A라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집합의 연산 성질은 뭐라고 했어?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니? 영역끼리 더했다고 해서 영역이 2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치? 똑같은 영역 2개 더하면 그냥 자기 자신인 거야. 이해됐니? 자, 책이. 짜증나, 그냥, 오늘. 자, 두 번째. A 교집합 A라고 해보자. 얘들아, A하고 겹치는 건 당연히 A죠. 그쵸? 맞아? 근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봐봐. A하고 합집합, 공집합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자, A하고 교집합, 공집합 하게 되면 겹치는 게 당연히 없을 테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나요? 아니요.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라고 해서 A, 그리고 합집합, 전체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전체집합은 무적이야. 그치? 무조건 뭐가 되겠어? 합하면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니? 자, 그럼 당연히 뭐 있겠어? A 교집합 전체 집합이야. 태호야 뭐가 될 것 같아? A가 되겠죠. A가 더 작으니까. 무조건 작으니까. 그치? 같거나 작은 거야 무조건. 그치? 혜연이 괜찮아요? 응.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4번 볼게요.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야. 잘 봐 얘들아. 나랑 나의 반대에 합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전체가 될 수밖에 없고. 자,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돼? 당연히 공집합 안 만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뭐라고 돼 있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 집합이다. 당연히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외우면 싸대기 맞을 거야. 근데 인지는 해야지. 그치? 인지해야 돼. 자, 6번 아까 제가 썼던 거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그치? 마지막으로 7번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아까 제가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자, 이거 이렇게도 활용해볼게요. 이거 잘 봐. 이거 A 빼기 A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A의 여집합은 반대로. 그치? 맞니? A에서 A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네. 봐봐. 얘 좌변과 우변을 각각 여집합해 볼게. 좌변과 우변을 여집합하게 되면 등으로 간의 법칙이잖아요. 그치? 앞에 거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고 얘는 공집합이죠? 밑에 거랑 똑같죠? 그쵸?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 태우 괜찮아?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여집합해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집합할 때 모든 거를 다 반대로 바꾸기로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됐을까요?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시계가 없네. 해지기를 잠깐 볼게요. 네, 35분인데 5분만 잠깐 좀 돌려봐 할게요. 알겠죠? 40분에 바로 할 겁니다. 손 넘지 말자. 자, 시작할게요. 민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한데요.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다행이에요. 로봇. 근데 재성이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불행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서 결혼한 케이스를 딱 한 명 봤어. 고2 때부터 연애해서 33살까지 연애해서 결혼했어. 연애만 한 15년 한 거지. 그런 케이스 한번 보고 나머지는 타작살 났어요. 타작살. 너무 좋은 말이다 이거. 좋은 말이지. 감사합니다. 보통 대학 가서 많이 헤어져요. 어머 우리 땡땡이가 너무 잘생겼는데 대학 가니까 어머 존나 잘생겼어. 그래 진짜 미쳤어. 끝난 거죠. 이렇게 도둑질하는 친구도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77쪽에 있는 기본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에서 여러분이 몇 번까지 하시면 되냐면은 532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532번. 미리 체크해놔. 532번까지 기본 문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보려고 하는 게 몇 번이냐면은 529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529번 보니까 자 전체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집합의 영역이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럴 때 만족하는 거를 다 고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알겠니?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뭐 이렇게 있겠죠?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거고 누가 있어? B가 더 크다 보니까 B이 왜 이래? B가 더 크다 보니까 B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A가 있다고 하니까 A를 이렇게 그려서 지금 기억부터 비읍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1차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의 집합에 대한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안 해보려고 해요. 알겠니? 자, 같이 봐봐. 그리고 너네가 찾는 건 너네가 직접 해봐. 알겠지? 자, 얘들아 봐봐. 해봐. 자, A랑 B의 교집합을 찾으래. 근데 봐봐.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맞니? 그럼 당연히 A랑 B의 교집합을 찾을 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참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그려놓고 기억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요. 집합을 풀 때 생각의 전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늘 그려서 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꼭 아니야. 알겠지? 자, 니은 볼게요. A랑 B를 합집합했다. 자, A를 B가 포함하고 있는데 합집합하게 되면 그 영역은 A일까 B일까? 당연히 B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얘는 틀렸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A를 B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A에서 B의 영역을 빼게 되면 남아있는 원소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문체 괜찮아? 자, 그럼 당연히 공집합이 맞겠죠. 그럼 디귿 참이 되겠네. 자, B에서 A를 빼게 되면 공집합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잘 봐. 얘들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B가 더 크다라는 뜻이겠지만 같다라는 말도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B랑 A가 같으면 뺐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건 맞죠? 근데 B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치? 민혁아. B가 더 이렇게 클 때는 A를 빼봤자 공집합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리을이 참이 아닌 거야. 은채 괜찮아? 자, 비읍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드모르간의 법칙은 아닌데 미음은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집합에서 각각 다시 여집합을 하면요. 부분집합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분집합의 관계에다가 여집합을 하게 되면 그 집합 관계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봐봐. 너네 얘네 봐봐. A랑 B를 각각 여집합했다고 해봐. B를 여집합한 것보다 A를 여집합한 게 더 클 수밖에 없죠. 왜? 애초에 A가 더 작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자, 그럼 결국은 얘를 이 조건하고 똑같으니까 참이 되겠죠. 되니? 자, 비읍 보겠습니다. 자, 비읍 이렇게 봐도 돼. 얘 뭐야? 차집합의 성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A 빼기 B로 바꿔도 되니? 맞아요? 근데 A 빼기 B가 뭐야 아까? 공집합이었잖아.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비읍은 참이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4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너네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발음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은 대놓고 연산 성질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정리하라고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정리하라는 것보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는 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연산 법칙은 쓸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이거 정리해봐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걸 그림으로만 그릴 거야? 그거 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앞에 보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봐봐. 자, 얘 뭐 했어? 여집합을 분배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은채야, 연산기호가 똑같죠? 근데 뒤에 거 두 개를 합집합하려는 걸 앞에 거 두 개 합집합하는 거로 바꿨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결합법칙. 알겠니? 아, 두 번째는 결합법칙을 했구나.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얘들아, 나하고 나의 여집합에 합친 거는 당연히 전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고. A랑 A 여집합 합치면 뭐가 되지?가 아니라
A랑 A의 여집합을 합치는 순간 당연히 전체가 되잖아. 이걸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럼 봐봐. 그리고 합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합집합이 되겠죠. 왜?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괜찮니? 이런 것들을 너네가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여기 말로만 할게요.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여집합하고 여기 있는 여집합을 각각 드물어 간의 법칙으로 분배했죠. 그치? 따라왔어요? 자, 그다음에 잘 봐. 여기서 뭐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배 법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인수분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잘 봐. 뭐가 똑같아?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이게 똑같죠. 그치? 얘네를 묶은 거지. 그치? 맞니? 그럼 얘도 묶었을 때 뭐라고 하겠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첫 번째는 드몰간의 법칙. 두 번째는 분배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은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겠다. 자, 그 다음 532번. 얘들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알겠죠? 은채 괜찮아요?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제가 안 그릴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잘 봐. 두 가지로 쪼개볼게. 첫 번째, 벤다이어그램을 하는 겁니다. 미안. 드모로 간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태호 괜찮니? 앞에 가야지. 드모로 간의 법칙 쓰거나 아니면 차집합의 성질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차집합의 성질을 쓰게 되면 앞에 거 그대로 빼기 B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쵸? 어떤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냥 그렇게 방법을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닙니다. 자, 32번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유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할 것 같네. 자, 5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번. 자, 세 집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집합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좋은 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벤다이어그램 그리실 분은 무조건 그려서 하세요. 괜찮아요? 자, 현재 저는 일단 원서 볼게요. 자, 8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자, B는 2부터 6까지 점수니까 2, 3, 4, 5, 6, 7. 자, C는 10보다 작은 3의 양의변수니까 3, 6, 9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뭐 잘못됐어요? 안 되죠? 자, 됐어요? 자, 그럼 2, 3, 4, 5, 6 맞지? 3, 6, 9 맞죠? 그럼 첫 번째 얘 보자. 자, B하고 C의 합집합 구하래. 구해보자. B하고 C의 합집합. 자, B, C를 합치래. 중복된 원소는 한 개만 써야겠죠. 맞니?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2, 3, 4, 5, 6, 9 이렇게 되겠죠. BC 2, 3, 4, 5, 6, 9 괜찮아요? 3하고 6은 중복되잖아. 태호야. 그치? 한 번만 써야지. 그 다음 뭐 하래? A랑 교집합 찾으래. 자,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겹치는 거 찾자. 뭐 있어? 2 겹치고 3 겹치고 4 겹치고 5 겹치고 6 겹치죠. 여기까지만 겹치죠. 맞니?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원소는 이렇게가 되겠죠.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집합 기호를 써서.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냥 넘어가서 서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번. 자, 그럼 현호가 서로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서로서가 뭐라고 했죠? 집합에서 서로서는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치? 맞아? 들으면 기억나죠? 그쵸? 자, A 볼게요. 자, 겹치는 거 있어요? 8 겹쳐, 꺼져. 그치? 자, 2번 볼게요. 얘들아, 1, 3, 5하고 얘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겠지. 2번 답. 그치? 겹치는 게 없겠죠? 자, 3번. 자, 홀수인 자연수랑 3의 양에 대해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죠? 3 하나 겹치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서가 아니겠죠. 자, 4번 볼게요. 10보다 작은 소수. 얘는 뭐야? 2의 거듭제곱이죠. 뭐 하나 겹쳐? 2가 하나 겹치죠. 그치? 2는 소수이면서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치? 자, 5번 볼게요. 자, 얘 뭐라고 돼 있어?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봐봐. 이거 조심해.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야. 알겠죠? 그러면 1, 2, 3, 땡땡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진짜 왜 이러지? 자, 그럼 답은 2번하고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은채 괜찮아?
또 중요한 게 있나 볼까? 542번? 아니야, 너네가 해. 세 문제밖에 없어. 자, 얘 보겠습니다. 자, 5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3번. 자, 전체 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요? 10 미만의 자리수니까 1, 2, 3, 4, 5, 6, 7, 8, 9. 자, A는 8의 약수 1, 2, 3, 8. 자, B는 뭐라고? 2의 배수 2, 4, 6, 8, 10. 얘들아,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자, 그려볼게요. 자, A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민서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 있어? 2, 4, 8 겹치죠, 그쵸? 2, 4, 8 써자. 2, 3, 8. 자, 그럼 A 쪽에 남은 건 뭐야? 문제야. 2, 4, 8 뺐으니까 1이죠, 그치? 자, B는 뭐야? 2, 4, 8 뺐으니까 자, 6하고 10이 남아있겠죠. 맞니? 자, 민혁아, 그럼 A, B 바깥에 뭐 있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 10은 빠져야겠다, 그치? 맞니? 왜? 10 이하라고 했어. 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얘를 판단할 때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인데, 봐봐. A 여집합에다가 B 뺀 걸 직접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뭐를 배웠죠? 차집합 통질 배웠잖아요, 그치? 은채야, 괜찮아? 그럼 봐봐. 앞에 거 그대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죠. 맞니? 그 다음에 얘를 드무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태호야? A랑 B의 합집합의 반대라는 거잖아, 그치? 합집합이 어디야? 여기야. 요 녀석의 반대를 찾으라는 거니까 얘가 우리가 찾았던 원소가 되겠죠. 맞니? 재성이 괜찮아? 다 더하래 몇이야? 10, 14, 24가 되겠죠. 됐어요? 민영이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 자, 이런 거 볼 거다. 54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얘들아,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봐. 앞에 봐. 앞에 봐. 자, A에서 B를 뺀 게 2, 5, 7이래. 2, 5, 7. 자, 이거 잘 봐. 뭐야? 차집합의 성질이죠. 맞니? B 빼기 A. 얘가 4하고 8이래. 맞니? 자, 얘 잘 봐. 세 번째. 얘는 뭐야? 합집합의 반대니까 여기죠. 합집합의 반대니까 여기죠. 여기가 1하고 9가 된대. 근데 민서야, 전체 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 한 자리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원소는 어디 있겠어? 여기 교집합에 있겠죠. 1, 2, 3, 4, 5, 6, 7, 8, 9 다 됐죠. 맞니? 다 그렸어. 이제 뭐 하면 돼? B 찾으면 돼. 찾았다. 끝났죠? 3, 4, 6, 8 이렇게 되겠지. 549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8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얘도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 그려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얘가 있어요.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얘들아 뭐야? A에서 B를 뺀 게 2하고 3하고 7이다라고 돼 있고요. 자, 교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 교집합은 5라고 돼 있고요. 합집합의 반대가 6하고 8이래. 합집합의 반대는 여기니까 6하고 8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나머지 원소는 이쪽에 있겠죠. 그치, 은서야? 아, 뭐야, 은서가 어딨어? 뭐라고? 은채야. 민서랑 섞었어. 미안하다. 자, 그럼 반대가 8 이하니까 1, 2, 3, 4, 5, 6, 7, 8 끝났죠. 맞습니까? 끝났죠. 자,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B의 부분집합이겠는데 B의 원소가 몇 개야? 3개 있죠? 8개가 되겠죠. 그치? 오늘 6번까지 할게요. 알겠죠? 6번까지. 시간 조금 오버돼도 6번까지 할게요. 이게 그거야. 550번.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그냥 그려봐요. 그려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해요. 알겠죠? 그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번 볼게요. A에서 뭐라고 돼 있어? B 빼기 C를 빼라고 돼 있죠. B 빼기 C가 어디야? 여기야. 자, B에서 C를 뺐으니까 여기죠. 여기죠? 얘를 빼래. 노란색에서 이 노란색을 빼래. 그럼 어디야?
이렇게 되겠죠. 틀렸네? 그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는 괜히 나대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가 있대요. A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갖다 봐. A 교집합. 얘들아, 집합은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차집합의 성질을 쓰려고 합니다. A 교집합이 뭐가 돼요? C 빼기 B가 되겠죠. 민혁 이해되니?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얘도 한번 그려보자. 자,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대. 근데 뭐를 빼라는 거야? C에서 B를 뺐을 때 어디야? 얘를 빼라고 돼 있죠. 아니? 얘들아,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게 되면 어디만 남아있어? 여기만 남아있겠지, 그쵸? 그럼 답 몇 번? 2번인 거야. 됐니? 근데 너네가 2번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연산의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알겠죠? 네, 나머지도 그려봐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6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3번. 자, 문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두 집합이 존재할 때 뭐라고 돼 있냐? 자, 교집합이 1하고 5일 때 상수 A값 구하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순서쌍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앞에 봐. 이미 1은 여기 존재해요. 그치? 맞아? 2랑 5는 같지 않아. 그치?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윤서야? 5가 돼야겠죠. 이런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태호야, 저거 계산하게 되면 만족하는 A가 몇 개야? 그럼 두 개를 대입해서 정말 교집합이 1하고 5인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오늘은 좀 시간 촉박하면 이 정도만 할게. 알겠지? 자, 숙제 아까 기본 문제 어디까지 하라고 했죠? 체크했죠? 그 다음에 556번까지 숙제 해주시고요. 556번 체크해주세요. 556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네, 90쪽 추가로 해주세요. 90쪽. 미리 하면 좋겠죠? 그쵸? 미리 하면 좋겠지. 90쪽. 그쪽만 좀 해주세요.